시간에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에 대한 포뮬레이션을 하고 특히 그 1차 퍼터베이션의 1차에서 트랜지션 앰플리티드가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해 주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1차원에서 질량 M 오메가가 주어지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퍼터베이션이 이게 차지 파트들이어서 Q라고 거기다가 외부에서 유니폼한 전기장을 걸어주면 포텐셜은 주어지고 포텐셜은 주어지고, 근데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가오가 상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전기장 걸어주는 게 전기장에 의한 포텐셜이라는 뜻은 다음 같이 주고 힘이 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포텐셜은 가우스야. 시간에 대해서 처음에 여기였다가 맥시멈이 됐다가 다시 영역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아주 오랜 시간이 간다.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데는 이게 주관적이죠. 오랜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차원이 없는 양을, 뭐가 크다 얘기할 때는 항상 차원이 없는 양을 얘기해요. 이 레이쇼가 아주 작아집니다. T가 타워보다 굉장히 클 때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상태가 퍼스트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남아있을 확률, 퍼스트 익사이티드 확률, 세컨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확률, 이런 것들을 영어 계산해 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 퍼터베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겐 스테이트랑 아이겐밸류가 n번째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n 플러스 2를 요청하는 걸 주었습니다. 넘버 오퍼레이터예요.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그러면 이니셜 컨디션을 어떻게 줄 거냐. 처음에 t가 0일 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우리가 항상 언퍼터블 해밀토니안의 상태를 정의할 때는 퍼터베이션이 없는 상태로 가야죠. 퍼터베이션이 없을 때로 가요. 처음에 퍼터베이션이 없으려면 t가 0인 경우는 퍼터베이션이 최대일 때죠. 퍼터베이션이 없을 때는 t가 마이너스 무한, 여기서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리미션 컨디션을 잡는 게 적절하게 보이죠.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면 t가 타워보다 굉장히 크면 이게 굉장히 작죠. 근데 작으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내도 상관이 없죠. 차이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CNT n번째 보면 오버 H가, 그 다음에 나머지 QB 함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원래는 t까지 해야 되는데 t까지 하지 마. 원래 우리가 그걸 쓰죠. 그걸 쓰면 prime t prime 다음에 있어요. 오메가 n0는 주가 없는 n 마이너스 이거는 h
n배 h가 오메가니까 그 다음 n 오메가를 줄수 다음 그러면 쪽박을 얘기한 것처럼 이게 t가 타워가 굉장히 클 때는 요걸 무한대로 바꿔놔도 차이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매트릭스 이게 무엇냐에 따라서 마지막 상태로 갈 수 있는 조건 소위 셀렉션 룰은 요 포터레이션 안되고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에서 연산자에 대한 매트릭스 표준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요거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가우스센 형태를 아는데 지금 가우스센 형태가 저만큼 쉬프트가 되어 있으니까 완전 제곱으로 쓰는 거죠. 위에는 x번만 보면 마이너스 타워 제곱으로 쓰면 t 프라임 x제곱 쓰는 마이너스 i 오메가 n으로 타워 스퀘어드 안에 있는 걸 완전히 제곱으로 쓰면 스퀘어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그러니까 i가 있으니까 플러스 다음과 같이 주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여기 이거를 따로 끄집어내면 이게 파워가 4승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4분의 오메가 N의 제곱 파워를 나머지 다음과 같이 줄게요. 그리고 가우스의 인테그랄은 알아요. 이거는 타워 벌스를 파이. 이거 저보다 집어넣어요. 이거 절대값의 제곱이 프라블 n번째 상태로 옮겨갈 때 제곱을 하면 파이 플러스 다음과 같이 이제 요걸 계산하면 요거는 우리가 여기에 넘버 오퍼레이터의 아이디어 스테이트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테크닉으로 x를 어나일레이션과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여기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A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어플라이하면 0이고 A 대거를 어플라이하면 1이니까 A 대거 요거를 계산을 하면 H와 제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저는 1번
다른 건 전부 다 0이야. 폴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만 갈 수 있는 게 있고, 네, 하이, M, 추가합니다. 이럴 때 만들고, 다른 그래서 보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요것 때문에 슬래시들이 하나밖에 못 가요. 하나밖에 못 가고 나머지는 절대로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P&L을 요거는 N이 미소가 큰 경우고 이 자료는 이래서 이걸 빼주면 되죠. 남아있으면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확률이 1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은 가우스안으로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우스안으로 주어지면 이거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앵귤러 프리퀀시 스페이스에서 이걸 스펙트럼으로 역시 가우스안입니다. 역시 가우스안이니까 그 안에 있는 가능한 한 프리퀀시는 모든 프리퀀시가 다 있어요. 모든 프리퀀시가 다 있는데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디스크리트한 레벨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려면 그 에너지 차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들어오는 포터베이션이 그 해당되는 프리퀀시가 아닌 걸 주면은 절대로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에너지 컨설베이션이 아니기 때문이니까. 하지만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거는 퓨리에 어나리시스에 의하면 모든 가능한 프리퀀시가 다 있으니까 그 중에서 퍼스트 익사이티드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에 의한 프리퀀시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다른 것도 다 되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 있는 요 개념 때문에 특정한 상태로밖에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셀렉션 룰이 전부입니다. 자, 그렇고 우리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양이 된다. 이걸 셀렉션 룰이라는 것이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 사이에 관계를 맺어줍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 타우가 무한대로 가는 타우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T1이 0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타우가 굉장히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타우가 굉장히 크면 아주 천천히 변하는 거죠. 아주 천천히 변해서 펴졌다가 천천히 변해서 꺼지죠. 소위 아디아베틱하다고 해요. 아디아베틱한 경우 아주 포텐셜이 퍼터베이션이 천천히 크게 펴졌다가 꺼지면 다른 상태는 모르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계속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디아베틱 피어니까 아디아베틱 퍼터베이션은 나중에 이러한 끝부분을 상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모든 가능한 프리퀀시가 다 들어오는 경우였는데
저거를 특정한 프리퀀시 하나만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물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레이저처럼 싱글 프리퀀시의 퍼터베이션이 계속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아니면은 이후의 퍼터베이션도 적당한 프리퀀시의 웨이브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소위 하모닉 퍼터베이션 이거 보면 하모닉 퍼터베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하모닉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하모닉 펑션이라고 하면 사인이나 코사인을 얘기하죠. 퓨어리티컬 펑션은 하모닉 펑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그 적당히라고 하죠. 이게 아이오메가 마이너스 아이오메가 다시 말하면 싱글 프리퀀시가 있는 포텐셜 퍼터베이션을 얘기하는데 하모닉 퍼터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t가 그 앞에 람다라는 게 있지만 이제 람다가 얘네 들어가서 이게 작은 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썸 오퍼레이터 앞에서 본 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퍼터베이션하고 x 정도 오퍼레이터 하기 2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이 경우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에서 의해서 이걸 계산을 하면 람다를 쓸까? 람다니까 안 쓰고 싶으니까 람다가 해야죠. 이니셜 스테이트가 파이널 스테이트가 5야. K라는 상태에서 M으로 가는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 얘기를 좀 보고 다른 거는 저부터 T까지 PT 프라임 I 오메가 MKT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 I 뭐야 오메가 MK 뒤에 있는 요거만 요걸 적분하면 되는데 적분은 무식하게 하면 되죠. 그냥 I 오메가 MK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MK 프라임에다가 T를 대입한 거, 제로를 대입한 거. 여기는 왜 마이너스 무한대를 안 하나요? 그거 상관없죠. 나는 별로 정하고 있고.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계속 트랜스레이션 이후에 시간에 대한 트랜스레이션 이후에 했습니다. 아무데나 아무튼 작업했는데 영어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은 헷갈리지만 위에 있는 거를 반을 앞으로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요거의 반 요거의 반에 뭐가 반입니다. I 사인, 이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거는 2배 I 사인에 비례하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2배가 있으니까 2배가 있으면 사인 오메가 였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T MK 마이너스 플러스가 위에 2
이거를 밑으로 집어넣으면 다음에 수가 있습니다. 했으니까 복잡하지만 CNP라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뭐 이거 절대값을 제곱을 합니다. 절대값 제곱은 요 베이스는 우리 걱정할 거 없죠. 그러니까 PNP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비행이 좀 불편하죠. 이거는 일단 T에 의존하는데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 근데 우리가 뭐냐면 시간 제로에 됐다가 우리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다. 오랜 시간이 지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T가 오랜 시간이면 T가 굉장히 커지면 이게 막 오슬레이션을 하면은 에브리지 아웃풋이 0이 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할 수 있어요. 어디에? 그 앞에 붙어있는 벡터가 0이 아닌데 그렇죠. 그 앞에 붙어있는 벡터가 0이 되면 0으로 접근하면 그때 좀 약간 곤란하죠. 그 극한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0이 안 되면 트리비얼이 0이 되지만 0 근처로 가는 거예요. 0 근처로는 마이너스일 때랑 플러스일 때랑 0, 물론 0 근처로 가는 게 다르지만 둘 다 0으로 갈 수 있나? 이게 뭐냐면 EN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플러스 H가 옵니다. 이게 0이 되려면 EN이 2K 플러스 마이너스 H바로 들어가고 가는 거죠. K가 이니셜 스테이트 플러스 H바로 올라가요. 마이너스인 거죠. 이 마이너스 I 오메가 T인 경우 이 마이너스 I 오메가 T인 경우에는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이널 스테이트가 이니셜 스테이트보다 H가 오메가만큼의 에너지가 더 많은 경우죠. 그래서 파이널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더 많아. H가 오메가의 퀀텀을 받아들여서 올라가는 거죠. H와 오메가가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런 트랜지션은 가능하지 않죠. 그때는 0이 되죠. 0이, 이게 0이 됩니다. 또 하나, 여기 플러스에 해당되는 거는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M이 파이널 스테이트가 2K보다 에너지가 작은 경우죠. 그때는 어떻게 되죠? H와 오메가의 퀀텀은 내놓으면 되죠. 위에 있는 거는 업소옵션의 형태고 H가 오메가를 업소브해서 더 높은 에너지를 넣는 거고 마이너스 H가 오메가는 이미 H가 오메가의 퀀텀을 내보내면서 파이널 스테이트를 가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 후에 이게 업소옵션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퀀텀을 H가 오메가를 이미 왜 이용을 보냐? 이게
양이 0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양은 t가 무한히 커지면 위에 있는 게 오실레이트 하면서 LPG 아웃돼서 0이 돼요. 그런 트랜지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슈는 요게 0으로 갈 때 그럼 어떻게 하냐. 물론 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요거를 델타라고 씁시다. 그러면 저 양은 사인 스퀘어 2분의 델타 t 이 양을 델타로 봅시다. 이제는 t 함수가 아니라 델타 함수. 델타 함수를 보면 여기가 2분의 델타 t가 있으니까 여기도 t를 곱하고 위에다가 또 t 이렇게 나서 이 형태를 보면 2분의 델타 t를 예를 들어서 x라고 해보면 이게 x 제곱분의 사인 제곱 x죠. 이거 어디서 본 함수예요. 어디서 봤죠? 일반 물리 때 싱글 슬립 디프렉션 패턴을 봤을 때 나오는 형태죠. x가 2분의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1로 가는 형태.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 이제 델타의 함수를 그리면 디프렉션 패턴에 다음 같은 형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최대값이 얼마야? 이게 1로 가니까 t². 그 다음에 첫 번째 first minimum이 언제죠? 이게 파이가 될 거죠. 파이가 될 때니까 델타의 함수를 붙이면 t는 마이너스 8 이건 4파이 마이너스 5파이 다음과 이러고 나서 이 함수를 t가 커질 때 t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가운데 있는 맥시멈은 자꾸 커지고 이 폭은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이 폭은 t분의 4파이 t죠. 곱하면은 4파이 곱하기 t죠. 쭉 이렇게 줄어들면 이게 점점 좁아들고 이건 굉장히 커지고 이거는 자꾸 작아지죠. 어떻게 되냐면 델타 펑션에 가까워져요. 여러분들이 수능 시간에 델타 펑션에 대한 소위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봤을 거예요. 델타 펑션을 쉽게 얘기하면 사각형. 높이가 1/epsilon, 두께가 폭이 epsilon인 사각형을 잡고 epsilon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때 델타 펑션이 주어지죠. 혹은 가우스연으로 하거나 혹은 다음 같은 형태로 이런 걸 우리가 소위 델타 펑션의 레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로 다시 말하면 t가 무한대로 때는 델타 펑션으로 주어진다. 말은 그런데 그건 정말 그러냐? 그걸 보여야 된다.
이게 큰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아주 스무드한 펑션이라는 거는 컨티뉴어스하고 n번째 데리베이티브도 정말 잘 디파인 되는 다음 같은 경우를 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GT가 되는데 델타 스페이스 델타. 왜냐면 우리 지금 보면 델타 스페이스에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델타 스페이스에서 무한대로 갈 때 델타 펑션이 t 델타 g 델타 그 다음에 사인 스퀘어 이거 계산. 오케이, 이제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이 함수에다가 g 델타를 곱해서 적분을 하는데 이게 점점 하면 딴 데는 전부 다 무시할 수 있고 델타가 제로인 곳에서만 너미는 따죠. 그러니까 그 값만큼 해야 되니까 G에서 마이너스 1까지 델타 이건 t 델타를 y라고 봅니다. 델타는 t분의 2y, t 델타는 t분의 2 델타 y. 다른 것이 주어집니다. 주소 인테그럴 마이너스 1까지 d 델타 y over t sin squared y 이게 뭐죠? 이분의 델타가 t분의 2y니까 이분의 t분의 y니까 y squared t 라는 걸 줍니다. dt 다음 같이 줍니다. 처음은 이거 이만큼 안 되는 계산할 수 있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하면 좀 같이 숙제를 그냥 파이.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2파이 t 따라서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그럼 이게 뭔가 요게 저 결과를 보면 제로인 값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 2파이 t를 곱하는 거죠. 2파이 t 델타 다음과 같이 주. 델타가 뭐야? 델타를 적어줬습니다. 2파이 t 델타 이건 델타 중에 이게 h 다음에
R로 쓰면 나누는 거니까 앞에 H가 델타 펑션을 쓰면서 이 M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한 게 뭐냐면 여기 요거를 H만 T 델타 이게 예쁘게 잘 썼고요. 예쁘게 잘 썼는데 문제가요. 이 표현에는 문제가 아주 많아요. 문제가 뭐가 많냐? 시간 t에 대해서 썼는데 시간 t에 대한 거는 우리 t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으로 해서 적당한 걸로 해서 델타 펑션으로 썼지만 앞에 t가 있네. 시간이 굉장히 커지면 이건 시간에 대해서 1차 함수죠. 마구 늘어나죠. 마구 늘어나면 어떡하나? 확률이 1보다 이것이 절대값이 저기 1보다 커질 수 있죠. 1보다 커지면 말이 안 되죠. 해석하여 첫 번째. 두 번째. 확률이면 넘버여야 되죠. 넘버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가 있네. 그 함수가 아니죠. 물론 에너지 버전을 나타낸다고 해서 좋긴 하지만 P에는 넘버여야 되는데 이게 넘버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이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 T에 비례한다는 거. 또 하나는 이게 넘버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으로 주어지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 T에 의존한다는 거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퍼터베이션을 루트리 I 오메가 T를 준다는 거는 보면은 시간이 무한대로 가도 계속 똑같이 하모니칸 웨이브로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스테이트를 넣으면 생기는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또 다음 또 지난 다음에 또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니셜 스테이트 K 스테이트를 계속 밀어주면 계속 저 확률로 M이라는 스테이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계속 집어넣고 계속 나오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된 거죠. 내가 이니셜 스테이트 K를 계속 집어넣어주면 저 확률로 계속 K라는 스테이트를 만들어줘요.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그럼 우리 그걸 보지 않고 단위 시간당 나올 겁니다. 단위 시간당 나올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이 퍼터베이션 조금 아까 example로 줬던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켰다 꺼지는 거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처음 시작하면 그 상태에서 주지만 지금 이거는 무한히 계속되면 처음에 파이 K라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으면 이걸 계속 가해주면 결국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오래돼도 항상 주요 매트릭스를 계산하려면 파이 K는 계속 처음에 파이 K 앞에 있는 걸 1인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없어지면 오랜 상태가 지나면 파이 K가 전부 다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퍼터베이션을 줘도 더 이상 트랜지션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태가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를 만들고 싶으면 이니셜 스테이트를 계속 앞에부터 해보니까 1이 되도록 공급을 해주면 시간 t에 비례해서 트랜지션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보다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아니라 트랜지션 레이트, 단위 시간당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더 의미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보고 트랜지션 레이트를 보고 트랜지션 레이트는 N이라고 쓰면 K가 N으로 가는 K가 N으로 가는데 사실 K가 된다. 시간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거는 2파이 다른 것 같은 트랜지션 믹스가 물론 이때 이 둘이 마이너스 I 오메가 T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업소옵션 H 오메가 같은 업소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런 걸 방출을 하고 더 낮은 상태로 올라간다. 그래서 앞으로 트랜지션 레이트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거를 우리가 특히 다음 같은 표현을 기억해서 여기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아까 내가 말한 거에 처음에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시간 t에 의존하는 거, 트랜지션 레이트를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직 이게 있죠. 이 양은 아주 좋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왜 좋냐면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보여줘요. 이걸 보면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델타 펑션이 well defined 된 펑션이 아니죠. 이게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경우에서는 이게 0인 경우에 잘 정의되지 않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레이트이 정의되지 않는 양.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트랜지션 레이트이 이 델타 펑션이 없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하냐? 얘들 우리 좀 이따가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모닉 컨테이너는 여기 나와 있는 게 포톤으로 할 거예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에서 포톤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애톰이라 그러면 이니셜 스테이트랑 파이널 스테이트가 주어진 에너지로 주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면 어떻게 H와 오메가 딱 정해져 있죠. H와 오메가 크기가 결정이 딱 돼요. 그러나 방향은 결정돼 있지 않죠. 어느 방향으로 나가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는 파이널 스테이트의 이 퀀텀, 포톤 혹은 퀀텀에 대한 모든 가능한 페이스 스페이스, 좀 아까 말한 앵글, 각도, 앵글러가 아니라
나오는 퀀텀의 에너지는 h과 오메가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나가는 각 모멘텀을 h과 k라고 하면 k가 가지고 있는 h와 오메가를 가지고 있지만 k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해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모든 퀀텀의 방향까지 전부 다 지정해주는 델타 펑션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럼 나오는 퀀텀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량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범위. 우리 이런 걸 페이스 스페이스라고. 페이스 스페이스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줘야 돼. 그래서 가능한 모든 요걸 만족하는 모든 페이스 스페이스에 대해서 더해줘야 된다. 어떻게 더하냐? 더해. 그냥 막연하게 퀀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잡는 것 같으니까 좀 있으면 원자에서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펑션을 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쓸 겁니다. 포톤. 예를 들어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포톤이 나왔어. 없어지는 거는 들어왔어. 없어지는 건 불안하지만 없어지는 것도 여러 방향에서 와서 없어져야 될 수 있으니까 나가는 걸 생각하는 게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 포톤이 나오면 프리 파티클이죠. 프리 파티클은 우리 뭘로 쓰죠? 플레인 웨이브 쓰죠. 플레인 웨이브에다가 e 마이너스 i 오메가 t에 그걸 붙이면 진행하는 트래블링 플레인 웨이브가 되죠. 트래블링 플레인 웨이브가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한한 공간에서는 쫙 퍼지네요. 그럼 우리 그거의 페이스 스페이스를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이 1학기 때 여러 가지 일정을 어떻게 하면 되죠? 박스 안에다 넣어요. 박스 안에 넣어요. 박스 안에 넣는 순간 어떻게 되죠? 플레인 웨이브의 웨이브 넘버가 컨티뉴어스한 게 디스크리트하게 되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려면 피해리릭 바운더리 컨디션은 단축이 0인 컨디션입니다. 물론 박스 사이즈를 무한대로 보내면 다시 컨티뉴어스한 리미트로 가지고 박스에다 넣고 오메가 혹은 K 값이 일정한 K가 가질 수 있는 상태의 개수를 세는, 다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세는 문제로 돌아갔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페르미 에너지를 계산해서 다시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하는 문제로 돌아갔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페이스 스페이스를 보려면 포톤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오는 건 전부 다 프리 파트, 나오는 퀀텀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윅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나오면서 전자가 나올 수 있죠. 일단 나온 거는 다른 거에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프리 파트로 나옵니다. 그건 매시브한 파트. 어쨌든 프리 파티클이 있다고 치면 이 프리 파티클은 플레인 웨이브를 기준으로 박스 상자 부피가 V인 상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노멀리제이션은 뭐죠? 졌다 갔다 제곱을 하면 이게 1이죠. 1분의 1이죠. 노멀리제이션 이렇게 정했다는 거는 상자 볼륨 부피가 B 박스 안에 이거 하나 있다는 거야. 하나 있는 거지. 이 박스는 편의상 정한 거죠. 박스 안에 저 박스를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만들 거예요. 박스를 굉장히 크게 만들면 그 안에 그래서 원자가 트랜지션을 일으키면 박스가 무지 크면 박스의 크기에 트랜지션 웨이트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소위 바운더리 컨디션은 피직스의 그 안에 있는 피직스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 언제? 바운더리가 무지 클 때. 그렇지만 요새 하는 많은 실험에서는 컨덴스 메럴 실험에서는 사이즈가 작죠. 사이즈가 작으면 바운더리가 피직스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아이소르멘이나 마요레나 페르멘 여러 가지 요새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바운더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바운더리가 피직스에 어떻게 효과를 주느냐 우리 그걸 따져요. 그때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 어떤 물리적인 걸 잡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바운더리를 우리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피지컬 시스템에 의해서 바운더리를 결정이 되는 게 아니지. 우리 지금 바운더리는 무한히 멀리 퍼져도 된다. 그럴 때는 바운더리가 우리 상관없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피직스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트랜지션 레이스를 만약에 페이스 스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당연히 이걸 집어넣으면 상자의 부피에 대한 디펜던스가 생기겠죠. 근데 마지막 결과는 어디선가 다른 곳에서 이 디펜던스를 상쇄해서 나오는 물리적인 결과는 바운더리 컨디션, 상자의 부피에 인디펜던트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운 것처럼 플레인 웨이브를 기술하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스퀘어 인테그럴을 한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아주 불편한 인터미디엇 스테이트. 그래서 요거를 일단 가져오는지 다음까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럼 바운더리에 상관없이 피직스가 있어야 된다. 말은 좀 그럼 어떻게 하지?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잡아도 된다. 아무렇게 잡아도 그 바운더리 컨디션은 인펜던트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제일 만만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숙제에서도 바운더리 컨디션 여러 가지로 바꾸는 문제가 있는데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양쪽이 0이 되는 기타 수처럼 보통 플레인 웨이브를 다룰 때는 양쪽 끝에 웨이브 펑션이 값이 같거든요. 값이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x, y, z 방향으로 평행으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 각각이 L인 나랑 같은 보겠습니다. 아니 바운더리가 어떻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트랜지션 레이스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기 때문에 피어리릭 바운더리 컨디션을 고르나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거나 하나 고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포텐셜 웨이처럼 양쪽 끝을 이 상자 벽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0이 되는 컨디션을 쓰면 안 될까요?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숙제에서 받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K 값이 달라지죠. 웨이트가 달라집니다. 우리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피어리릭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뭐냐면 X를 L로 L만큼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쓰죠? 꼭이라고 적용하면 돼요. 주어진 시간 t에서 t가 0라고 주어진 시간 t에서 요게 만족하려면 요거를 px 곱하기 x 더하기 py 곱하기 y 더하기 pz 곱하기 z로 쓰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만족해야 될 조건은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y 두 번째 조건에서는 세 번째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걸 만족하는 것은 px는 L분의 2파이 h가 and y y는 갑자기 1, 2, 3로 바꿨네. N1, N2, N3는 인티저 파지티브 해도 되고 네거티브 해도 되죠. 양쪽수 영어로 넣으면 사인으로 주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사인은 사인 x랑 사인 마이너스 x가 인디펜던트하지 않기 때문에 사인은 n이 항상 양의 인티저가 되죠. 그렇지만 피어리딕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는 모든 양수, 음수를 포함한 모든 인티저가 가능하죠. 나와 슈 그러면 간만 오메가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오메가에 대해서 px, py, pz가 적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제 그거는 이상한 공간이긴 하지만 인티저의 공간 여기서는 각각의 레티스 포인트 하나하나가 나오는 프리 파티클의 모멘텀을 결정하죠. 근데 에너지는 EM분의 P2 그런 거를 포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는 모멘텀 곱하기 C니까 H가 C 곱하기 K 다음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는 주어져 있는데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포턴의 경우에는 H와 K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는 K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고 넌 렐러티비스트 상황은 EM분의 H와 K 스퀘어로 그게 어떤 양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K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P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P의 모멘텀이 컴파운드가 PX, PY, PZ면 PX 제곱 더하기 PX 제곱 더하기 PY 제곱 더하기 PZ 제곱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에너지 분석에서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거는 N1, N2, N3 스페이스에서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더하기 N3 제곱이 상수니까 스피어로 되어 있어요. 스피어 위에 있는 N1, N2, N3의 점들의 집합은 전부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N1, N2, N3가 작으면 그 안에 있는 몇 개,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눈에 띄엄띄엄 있게 되지만 에너지가 커지면 그 안에 있는 표면에 있는 그 점들의 개수는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컨티뉴어스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에너지가 그러면 E와 델타 E 사이에 있는 델타 E가 가면 이게 약간 덴시티를 보는 거죠. 상태의 개수. 그냥 표면에 있는 상태의 개수를 얘기할 수는 없죠. 부피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상태를 보자. 그 다음 N1, N2 엔트리가 굉장히 커지면 이 안에 있는 N1, N2 엔트리 점들의 집합은 거의 요거의 부피가 같아질 거고, N이 커지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N이 굉장히 커지면 이거를 봐요. 모든 이 상태 그때까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상태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줘야 돼요. 상태에 대해서 더해주는 거는 이 삼성 n이 뭐냐? 이 n은 1, 이 n은 2, 이 n은 3. 위에서 보면 이거는 L 4에 해주시고요. 삼성 x, y v 2파에 해주시고요. 삼성 2, 3, 4. 그래서 지금 우리 업속 이미트가 되는 경우가 뭐죠? 밑에 이렇게 플러스 경우니까 이미션이죠. 이미션이라는 게 뭐냐면 높은 상태에 있다가 낮은 상태로 있으면서 포톤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되는 건 어떻게 되냐? 업소션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업소션을 할 땐 프리포톤이 이렇게 나가는 거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들어오는 포톤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죠. 들어오는 포톤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그거에 대한 접근을 해줘야죠. 그렇죠? 우리 그거는 처음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엄청 어렵죠. 나가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좋다요. 델타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뭐죠? 2K가 2N 플러스 2가 돼서 2라는 2가 파스트로 나오면 2의 에너지가 이렇게 반수되니까 다음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접근하면 또 어떻게 접근하죠? 여기 에너지가 2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이 에너지 2예요. 이거는 이니셜 스테이트,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에너지 2인데 에너지 2를 모멘텀 스페이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있죠. 에너지를 모멘텀으로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면 좀 이따 하겠지만
데이터 펑션이 없어져요. 자, 5. 이어 트랜지션 웨이트를 디스트리뷰션이 아닌 넘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마이갓. 이게 들어와 있네. 한 문제가 없어지니 딴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요거를 집어넣으려면 요거를 계산할 때 목에 캔슬되는 걸 보여줄 때 이게 참 하나씩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에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리적으로 의미있는 양의 뜻을 들어보니까 자꾸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을 달리해서 해서 읽는 건 또 페이스에서 더하고 했는데 자꾸 문제가 사과로 바뀌죠. 문제가 또 사과로 바뀌지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적어도 요거만 이제 다시 잘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 모멘텀 P는 여기는 모멘텀 P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만 있으니까 기상승 P는 이걸 의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크기 그 다음에 P의 솔리드 방을 쓸 수 있고 이겁니다. P와 P는 이해한 겁니다. P 스퀘어 DP 데이터 이걸 쓸 수 있죠. 이 정도 이걸 적분을 하면 여기 있는 값에다가 여기다가 2 대신에 2K0 마이너스 2N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일단 펑션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델타 펑션을 없애줄 때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해? DPD 이거 역순 DEDP죠. DEDP가 만약에 H가 오메가 H가 K라 그러면 D 오메가 DK죠. D 오메가 DK랑 같은데 D 오메가 DK를 우리가 웨이브인 경우는 뭐라고 불러요? Dispersion relation. Dispersion relation을 구하면 돼요. Dispersion relation은 particularly non-relativistic 하냐?
파티클이 relativistic하냐 에 따라서 dispersion relation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포톤을 볼 거면 요식을 이용해서 DP를 계산해요. 나오는 게 non-relativistic 파티클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전은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는 것 같은 걸 보면 이거에서 dispersion relation은 봐야죠. 그게 당연히 P에 대한 디펜던스가 다르니까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두 개를 구별해서 집어넣는 걸로 해서 표현 한 다음에 너무나 트랜지션 레이스를 계산하는데 오늘 1시간 내내 수식만 봤으니까 그러면 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을 볼 거예요. 이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자각 2에서 딴 사람들한테 얘기해놓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대학교에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양자각 2를 1년짜리 코스 중에서 두 번째 학기를 제대로 가르쳤냐 라고 물어볼 때 딱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수소 원자의 2P 원에스 트랜지션을 배웠냐고 물어봐요. 이거 배우면 양자각 2는 다 배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2P에서 원에스 트랜지션을 배우는데 당연히 그럼 퍼터베이션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이라면 그럼 전자기파가 나오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에서 퍼터베이션은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 소위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에 그걸 어떻게 유도하느냐?